그 다음 등장하는 안경들 어떤 걸까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안경들이 뿔테 안경, 그 다음에 무테 안경, 그 다음에 메탈 안경이 나오는데, 조시 하트넷 배우가 연기하는 어니스트 로렌스라는 인물이 여기서 이제 또 무테 안경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무테 안경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아메리칸 옵티컬사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아메리칸 옵티컬사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한 그 미국의 굉장히 규모 있는 안경 회사예요. 그 이후에 이제 군납으로도 굉장히 재미를 쏠쏠하게 본 안경 회사죠. 자, 군납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모병제였다고 해요, 미국이.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만 이제 군대를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은 그때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안경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도 군납을 하게 돼요. 그 군납을 했던 안경은 이런 윈저라고 하는 동그란 안경이에요. 자, 이런 안경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 군납 안경으로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 미군에다가 납품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전쟁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무기들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모병제가 아닌 이제 징병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징병제니까 좀 건장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눈만 나빠. 그럼 그 사람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안경 씌우면 되는데, 그래서 안경을 씌워서 이제 군대에 내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경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군수 물자가 됐던 거죠. 미군에서는 이제 안경을 군수 물자로 대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의 안경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아메리칸 옵티컬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메리칸 옵티컬사가 그 당시에 직원만 2,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안경 회사였죠. 자, 그 회사에서 만든 무테 안경을 이제 거기서 조시 하트넷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어니스트 로렌스, 오펜하이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역할을 하는, 후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같은 팀원인 거죠. 근데 그 팀원이었던 어니스트 로렌스가 이제 무테 안경을 쓰고 나오는데, 처음 등장부터 마지막까지 노년기까지 계속 무테 안경을 쓰고 나와요. 이 사람 무테 안경을, 실제 인물도 제가 찾아봤는데 마지막까지 항상 무테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테 안경 좀 좋아하는 사람, 좀 얇은 안경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두꺼운 안경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각자 취향이라니까요. 이 무테 안경을 처음 개발한 게 이제 아메리칸 옵티컬사예요. 자, 개발이라고 하면 우습지만은 그 당시에는 렌즈가 뭐였냐면은 유리 렌즈라고 했잖아요. 유리 렌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유리 렌즈가 지지를 하게 하고 이렇게 렌즈를 사는데 안경을 쓰고 다닌다?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안경을 썼던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어떤 이제 보여지는 좀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했나 보죠. 그 외에도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무테 안경을 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 마지막 등장인물 누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 트루먼 대통령이 나와요. 영화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트루먼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오펜하이머는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 기사를 보면서 트루먼 대통령과 만나는 그 씬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풀뷰 안경을 트루먼 대통령이 쓰고 있는 거예요. 두꺼운 볼록 렌즈를 끼고서요. 진짜 이것도 고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실제 트루먼 대통령은 고도원시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실사를 보면 눈 알이 이렇게 커 보이거든요. 풀뷰 안경이 어떤 거냐면은 이 다리, 이 템플이 기존에는 이 중간에 있었었는데 이거를 위로 올려준 거예요. 위로 올려주면 어떡하죠? 측면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되는 광각 안경. 이걸 이제 1930년도에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용 뿔테 안경, 여러분 캣아이 안경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끝이 쫙 올라간 거. 그 풀뷰 안경을 가지고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풀뷰 안경 1930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 이후에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 군납 안경으로 미군에다가 안경을 납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경이 바로 이 풀뷰 안경, 이름은 P3라고 한다고 해요. P3의 P자는 뭐냐면은 펜터스코픽, 광각이라는 의미고요. 뭐 3는 측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이가 3mm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3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45mm라면은 위에서 아래까지는 뭐 42mm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한 안경을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말년쯤으로 갔을 때는 이중 초점 렌즈도 쓰게 돼요. 위에는 멀리 보고 아랫부분은 돋보기. 그러니까 현대식 다초점 렌즈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렌즈 끼는 분들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메리칸 옵티컬사가 군납 업체였기 때문에 뭐 대통령 안경 만들어주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 만들어준 안경이 트루먼 대통령이 끼고 있던 풀뷰 안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 또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군인이었다고 해요. 소위로 입대를 하고 소령으로 제대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약간의 좀 군인이 썼던 안경들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폭탄을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핵폭탄 실험을 하잖아요. 뉴멕시코주 사막 한가운데서. 그때 이제 핵폭탄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성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눈부심 때문에 이제 고글이라는 걸 쓰게 돼요. 거기서 극중 인물들이. 자, 거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거, 조시 하트넷이 연기했던 어니스트 로렌스는 자기 무태 안경 위에다가 그 노란색 계열의 덮경을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광경을 이제 이렇게 참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고글을 이렇게 착용을 하죠. 그 고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 1942년도에 10만 개 이상의 고글을 미군에다가 공급을 해줬다고 해요. 자, 고글 하면은 여러분들 영어로 GOGGL이잖아요. 그거를 실제 그 뜻이 뭐냐면은 눈알을 의미해요. 고글은 두 번째 눈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둥근 원형의 눈알을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서 햇볕으로부터 내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아메리칸 옵티컬사의 고글이었는데, 그 등장신에서도 그 안경들이 쓰이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안경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군인들이 안경을 총을 잘 쏠 수 있게, 안경 막 부러지면은 가서 총 못 쏘고 전투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 그쪽으로 출장 서비스를 나가는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전에 인류는 안경을 어떻게 보면은 뭐 잠깐 쓰는, 뭐 만안경처럼 쓰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뭐든 그렇지만 뭐 전쟁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다라는 게 그 영화 속 내용이었고요. 자, 오펜하이머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이고요. 굉장히 찜찜한 쓸쓸한 불편함이 남아있는 영화였지만 그래도 아주 잘 본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영화 보는 내내 안경들이 많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안경들 현재도 되게 많이 끼고 있는 안경들인 것 같고요. 무태 안경은 그럼 앞으로 또 유행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티나 안경사 은사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